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 3시간 동안 회의를 열어서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라는 부분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양희 위원장은 제명이 될지 어떤 추가 징계가 어떤 내용이 될지는 윤리위 규정에 따라서 하겠다. 그 다음 언제 추가 징계를 할지도 지켜봐야 된다.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윤리위원 회의 분위기는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이양희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준석의 해당 행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이준석의 해당 행위로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글이나 똑같은 말을 보고도 똑같이 보고도 해석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잘못 읽어서 착각을 해서 잘못 해석한 경우도 있지만 의도를 갖고 자신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곡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양희 위원장 이번 윤리위원회가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결정을 하면서 발표를 한 내용, 이 결정문을 놓고 지금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준석의 표현, 그러니까 양두구육을 비롯해서 이런 이준석의 표현이 문제가 있어서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이준석도 표현의 자유는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양희 위원장이 과거에 근무를 했던 유엔의 인권 규범까지 덜먹이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징계를 한 사례는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위가 내놓은 최종 결정문을 모두 똑같이 보고도 이렇게 각자 해석이 다릅니다. 제가 윤리위의 최종 결정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종 마지막 결정문입니다. 윤리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원, 당 소속 의원, 그리고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준석에 대해서 추가 징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표현의 이야기를 한 것은 일부 사례입니다. 그 다음 법 위반 혐의로 의혹, 경찰 조사를 받은 부분, 이것도 똑같이 한 사례입니다. 윤리위가 이준석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결정한 것은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해당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이걸 일부 언론, 일부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언론들, 그 다음 이준석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느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축소 해석을 하고 곡해를 하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그 다음 일부 언론에서는 잘못 해석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유해한 행위, 당해. 해당 행위가 핵심입니다. 해당 행위 뭘 했느냐. 양두구육을 비롯해서 과격한 욕설에 가까운 표현도 썼고 성상납을 비롯해서 법 위반 혐의 의혹으로 경찰 조사도 받았다. 등등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판단하건대 이건 명백한 해당 행위다. 그래서 추가 징계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흔히 우리 일반 사회, 일반 생활에서도 다툼이 생기거나 선생님이 학생을 나무랄 때나 또 부모가 자식을 나무랄 때도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잘못한 그 죄질이 굉장히 나쁘냐, 죄질이 어느 정도냐. 그 다음 2번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반성을 하느냐를 또 봅니다. 이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3번째, 그 죄를 지은 사람, 피의자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렇게 3가지를 봅니다. 어떤 잘못을 했느냐, 반성하고 있느냐, 그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준석은 지금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질도 굉장히 나쁩니다. 2가지입니다. 해당 행위. 성상납을 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갖은 욕설을 통해서 당과 당 소속원들에게 대해서 모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준석의 국민의힘의 위치는 전 당대표입니다. 당원도 아니고 당직자도 아니고 최고 당직자, 당대표입니다.
가장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준석이 이런 윤리위의 결정문까지 이렇게 왜곡을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왜곡을 합니다. 또 거기에 일부 언론이 덩달아서 잘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논란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준석의 해당 행위입니다. 오늘도 논란이 됐습니다. 윤리위에서. 그러니까 28일 전에 윤리위를 다시 열어서 이준석에 대한 징계, 추가 징계는 결정하는 것으로 무게가 실렸습니다. 제명이냐, 탈당 권유냐, 당원권 3년 정지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준석이 인권위의 결정이 나오면 거기에 또 가처분 신청을 할 거기 때문에 재판을 겨냥해서 재판에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하냐. 지금 두 가지입니다. 이준석을 당에서 축출해야 하고 정진석 비대위를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준석을 당에서 쫓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윤리위가 결정을 내리면서 이준석과의 그 재판에서의 다툼을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원권 정지를 더 길게 하거나 탈당을 권유하는 것도 상당히 유력한 방법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논의는 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를 한 데다가 해당 행위를 했다. 추가 징계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제명이 맞다.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데 대해서는 어느 당이든 제명을 합니다. 그 해당 행위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일 경우에 이준석은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수준으로 해당 행위를 했습니다. 이럴 때는 정치적인 명분으로도 제명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지금 제명을 빨리 결정을 해야 28일로 예정된 가처분 재판에서도 유리할 수 있고, 이 제명에 따른 또 가처분 신청, 그 재판에서도 결코 다른 것에 비해서 제명이 불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비대위 체제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과 윤리위에서 어떤 당원에 대해서 징계를 한 여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이게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비대위 설치는 한 당의 지도부 체제를 꾸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민주적이냐 아니냐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윤리위의 징계 부분은 이제 죄질, 말씀드렸던 대로 죄질과 반성하고 있느냐, 적절한 사회적 위치에 걸맞는 책임을 씌웠느냐, 이런 부분, 개인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제명으로 가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는 28일 전에 이준석에 대해서 윤리위가 제명을 결정하고 나면 이제 이준석에 대한 확실한 당에서의 격리, 또 28일 예정된 가처분 신청, 이건 정진석 비대위가 존속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윤리위 결정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 또 서울남부지법의 황정수 부장판사 그 재판부로 모이게 됩니다. 황정수 재판부가 순서를 봐야 하는 이유가 이 소송 자격입니다. 제명이 된 당원이 당의 지도체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그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지기 위해서는 이 징계가, 제명 징계가 옳으냐 그러냐부터 따지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크게 법리도 아니고 말이죠.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걸 먼저 따지고 28일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신문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또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경찰 수사입니다. 경찰이 이준석에 대해서 최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도 경찰 쪽에서 이번 주 안으로는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더 미룰 내용도 없습니다. 내용이 워낙 간단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찰 수사, 황정수 재판부의 신문, 또 윤리위에서 속전속결로 이준석에 대해서 제명을 밟게 되면 적어도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가 계속 존속할 수 있느냐, 이준석에 대해서 완전히 당에서 내쫓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부분을 모두 실현해낼 수 있느냐, 아니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이겨낼 수 있느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전체 상황을 놓고 경찰까지를
모두 전체 상황을 놓고 전략을 짜야 한다. 이제는 마지막 싸움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준석과의 마지막 법정 싸움이다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물러설 것도 없고 배수의 진을 쳐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정진석 비대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번에 이준석에 대한 제명만은 관철을 시켜야 한다. 거기에 무게중심을 실어야 한다. 물론 이준석을 제명시키고 정진석 비대위가 존속이 된다면 뭐 훨씬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안 된다면 이준석 제명만이라도 관철을 시켜야 한다. 이게 이제 싸움의 전략인 것이죠. 내일 오전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경선을 통해서 선출이 됩니다.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잘못되더라도 또 대응을 세울 수 있는, 이제는 뭐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합니다. 그런 준비도 해놓고 윤리위가 빠른 시일 내에 이준석을 제명할 것이다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